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그림 볼게요.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분열하기 전 세포를 엄마 세포라는 뜻으로 모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열하고 나서 만들어진 세포는요, 딸 세포라고 부릅니다. 아들, 딸 할 때 그때 그 딸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이 딸 세포가 다시 성장을 하면 이것 또한 또 분열을 하겠죠. 따라서 생장한 딸 세포는 또 다른 분열의 모세포가 되고요. 그것이 분열하면 또 다른 딸 세포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세포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다음 사진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쥐와 코끼리 중에 누가 더 덩치가 큰가요? 너무 쉽죠? 코끼리가 더 덩치가 크죠? 그러면 코끼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와 쥐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코끼리가 쥐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쥐를 이루고 있는 세포보다 더 세포의 크기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두 생물의 세포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코끼리가 쥐보다 덩치가 더 크냐? 그것은 세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분열을 해야 될까요? 분열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실험을 하나 소개를 해줄게요. 세포를 가지고 실험하기 힘드니까 말랑말랑한 젤리, 우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는요, 가로, 세로, 높이 1cm를 이루고 있는 우무로 자르고요. 나는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cm인 우무를 자릅니다. 다음 다는요, 나랑 크기가 똑같은데 이것을 8등분을 합니다. 그럼 가에 비해 나는 부피가 8배 크고요. 그렇죠? 가에 비해 다도 부피가 8배 큽니다. 즉, 나와 다는 부피가 똑같죠. 그런데 표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표면적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표면적을 보니까 4배 더 큽니다. 그것에 비해서 나와 다는 부피는 같지만 이 각각의 표면적을 다 계산을 해보면요, 가에 비해서 다는 8배로 표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다 우무를 다 붉은색 색소를 탄 용액에다 집어넣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했다가 꺼내게 되면요, 가는 이 속부분까지 그 색소들이 다 흡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나는요, 겉부분은 색소가 흡수되지만 안쪽까지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는요, 이 각각의 요 부분들 모두가 다 안쪽까지 깊숙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각각을 세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에 비해 나는 세포의 크기가 큽니다. 세포의 크기가 컸더니 이 겉에 닿는 면적을 볼까요? 부피는 8배 커지지만 둘러싸고 있는 표면적은 4배밖에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피에 해당하는 표면적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것에 비해서 가가 다로 변할 때는요, 이 각각의 부피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죠. 그렇게 됐더니 전체 부피 8배 커지는 것만큼 표면적도 8배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표면적이 점점점 넓어지면요, 세포와 세포가 맞닿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포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는 필요한 물질은 세포막 안쪽으로 침투해야 되고 세포 안에서 불필요한 물질은 바깥으로 버려야 되죠.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서로 잘 이루어져야 세포들이 생명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세포들끼리 물질을 교환하는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포 하나가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게 살아있는 생물의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세포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건요, 우선 분열을 딱 끝낸 세포가 그 다음 분열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분열을 딱 마친 세포가 그 다음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이 세포 주기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간기와 분열기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간기와 분열기 중에 어떠한 기간이 더 긴가요?
간기가 가장 길죠. 그럼 간기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겉에서 봤을 때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간기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분열기를 위해서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합니다. 왜냐하면은 세포가 분열될 때 유전물질을 복제하지 않으면요,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이 그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점 그 양이 줄어들어요. 그럼 핵 속의 유전물질의 양이 줄어든다면 핵이 생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분열할 때는요, 우선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하고 나서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세포들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간기 때 유전물질을 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이 이때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럼 간기 다음으로 발생하는 분열기에 대해서 볼게요. 분열기는 간기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죠. 이 분열기 때는요, 분열하기 전 세포를 우리가 모세포라고 하는데 이 모세포가 분열해서 몇 개? 2개의 딸 세포가 생기는 시기를 분열기라고 합니다. 이때요, 우리가 염색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염색체의 모양과 이동하는 그런 특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4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세포 분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세포 분열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배울 체세포 분열과 다음 시간에 배울 생식세포 분열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름에서도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분열한다는 거죠. 생식을 위해서 필요한 세포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체세포 분열은요,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이고요. 생식세포 분열은 암컷과 수컷이 각각의 생식기관에서 정자와 난자 같은 그러한 생식세포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의 분열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몇 개인가요? 60조 개가 넘는다고 했죠.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생물들을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다라고 해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다세포 생물이 체세포 분열을 겪게 되면 세포의 수가 많아지죠. 그럼 덩치가 커지고 성숙하게 되는 생장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새싹과 지금 어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도 체세포 분열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다가 어디 넘어졌어요. 그럼 다치게 되죠. 그럼 상처가 생기는데 상처난 부위는 세포가 파괴가 된 거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갑자기 이제 체세포 분열을 이제 마구마구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괴된 부분을 다시 메워주게 돼요. 불가사리의 이 뾰족한 부분이 손실되고 나서도 다시 이렇게 길쭉하게 재생되는 것처럼 이러한 재생도 체세포 분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메바나 집신벌레처럼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들은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예로 세균이 나와 있네요. 박테리아. 이 세균들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 각각의 세균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즉, 체세포 분열에 의해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2개의 세포 분열 중에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체세포 분열 관찰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물을 이용할 거냐 하면요. 양파를 이용할 겁니다. 양파는 식물인가요? 동물인가요? 식물이죠. 그럼 식물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온몸 구석구석이 다 성장을 합니다. 즉, 온몸 구석구석에서 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지만 식물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죠. 어디? 뿌리 끝과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 또는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형성층에서만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특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양파의 뿌리 끝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양파의 뿌리 끝을 잘라서 그 뿌리 끝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다 집어넣어서 하루 동안 담가둡니다. 왜 여기다 담가두냐 하면요. 세포 주기를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세포는 대부분 간기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잠깐 분열을 합니다. 즉, 분열하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분열하는 과정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열을 멈추도록 정지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용액에 집어넣는 고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을 정지시킨 다음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곳에다가 그 양파 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6분에서 8분 정도 이 물중탕을 해서요. 온도가 한 55도에서 60도 정도 되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럼 왜 이런 묽은 염산에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식물을 관찰하려고 해요. 식물의 세포 하나하나를 관찰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부분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엉켜 있어요. 근데 이 식물 세포이다 보니까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하고 질기죠. 그래서 이 세포를 쫙 펼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연하게 해야 우리가 각각의 세포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묽은 염산에 집어넣어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해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느냐?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을 만한 부분을 면도칼로 자르고요. 거기에다가 아세트올세인이라든지 또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라고 굉장히 색이 진한 그런 용액들이 있어요. 그 용액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것을 왜 떨어뜨리느냐? 우리는 핵과 염색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핵과 염색체는 투명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염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과 염색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죠. 염색체 이름이 염색체인 이유는 염색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5번 과정을 볼까요? 이러한 식물의 그 뿌리를 해부침으로 잘게 찢습니다. 그리고 덮개 유리를 덮은 다음에 고무 달린 연필로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고 나서요. 이 남는 용액을 그 위에 거름종이를 덮어서 쫙 흡수시킵니다. 그러면 덮개 유리, 양파, 받침 유리가 한 번에 쫙 압착됩니다. 이렇게 해야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이 세포들을 뚫고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각각의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 단계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해 두고요. 그리고 이 각 단계의 순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찰된 결과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의 각 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세포 분열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핵이 분열하는 것과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죠. 세포질이 분열하는 과정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전에 우리가 분열하기 전 단계인 간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기는 분열 과정은 아니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각 단계별로의 특징과 그리고 모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간기부터 봅시다. 세포 중에서 가장 긴 시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핵막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게 바로 핵을 싸고 있는 막이죠. 핵막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은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풀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핵분열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분열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핵분열을 하려면 단단하게 싸고 있는 핵막이 사라져야 가능하겠죠. 따라서 핵막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실처럼 풀려 있었던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지금 그럼 그림에는 염색체가 총 몇 개 표현되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염색체가 지금 발견이 되죠. 그리고 여기선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들이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네요. 즉, 상동염색체가 각각 다 짝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에는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음, 지금 이 염색체 바로 옆부분에요. 거미줄과 같은 그런 실들이 보여요. 이것은 염색체가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실을 우리가 방추사라고 합니다. 이 방추사가 전기 때 등장하게 돼요. 그럼 전기 다음에 핵분열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중기입니다. 중기는 가장 짧은 시기예요. 그렇지만 염색체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따라서 염색체 관찰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 중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지금 이 그림 볼게요. 세포의 정 가운데 염색체들이 오밀조밀 몰려있죠. 모형에서도 보면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이 염색체 가운데 부분에 방추사라고 하는 이 실이 걸려 있다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볼게요. 그 다음 단계는 후기입니다.
후기는요, 지금 모형을 먼저 볼게요. 하나의 염색체를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이루고 있었는데 이 염색 분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때 이 방추사 끝부분이 있는 이 부분을 양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핵분열 마지막 단계인 말기 살펴볼게요. 말기는 이미 핵이 다 분열된 상태입니다. 핵이 다 분열됐으니까 다시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리고요. 그리고 핵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핵이 분열해서 두 개가 되었으니까 이때 만들어진 핵을 딸핵이라 하며 딸핵은 총 2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딸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를 볼게요. 염색체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네요. 따라서 이때도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고요. 각각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이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핵분열하기 전이나 핵분열한 후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핵분열을 마쳤으니 이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겠죠. 세포질 분열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동물세포냐 식물세포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동물세포부터 살펴볼게요. 동물세포는요, 이 세포질 바깥에서 안쪽으로 점점점 세포질이 함입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세포질로 이제 나눠지게 되지요. 근데 식물세포는 이것과 다릅니다. 다른 그림 볼게요. 식물세포는요, 제일 바깥에 딱딱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함입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땐 어떻게 세포질이 분리가 되느냐? 핵과 핵 사이에 주머니가 여러 개 생깁니다. 이때 이 주머니들이요, 서로 결합을 해서요,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 세포판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요. 이 세포판이 점점점 더 커지면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는 바깥에서 안으로 세포질이 함입되지만 식물세포는 안에서 바깥으로 그 세포질을 분리하는 이러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볼게요. 체세포 분열을 정리해 봅시다. 체세포 분열은 간기, 핵분열, 세포질 분열로 나눌 수 있는데 간기 때는 핵막이 뚜렷하고요. 전기 때는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등장하고요. 방추사가 나타나죠. 중기 때는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배열되고요. 후기 때는 각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들이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말기 때는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염색체가 염색사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핵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하기 전 하나의 모세포는 분열해서 2개의 딸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세포 분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염색체의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42쪽 8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의 특정 시기를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각 단계별로 정리를 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니까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단계를 전기라고 하지요. 나는요,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후기이지요. 다음 다는요,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핵막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포판도 보이네요. 따라서 이것은 말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라를 보니까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밑에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이 세포는 동물세포이다. 동물세포인지 식물세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세포질 분열 모습을 보면 되죠. 말기에 보니까 이 가운데 세포판이 형성됐어요. 따라서 이것은 동물세포가 아니라 식물세포죠. 1번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가시기, 전기에는 DNA가 복제된다. 지금 분열하는 과정에선 복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언제 복제가 되느냐? 분열하기 전, 간기 때 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립니다. 3번 볼게요. 나시기, 후기 때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후기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볼게요. 라시기 중기인데 중기 때는 이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
선생님 오늘 설명할 때 이가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가 염색체입니다. 이것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4번 틀리고요. 5번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순서는 전기, 그 다음 중기, 그 다음 후기, 그 다음 말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43쪽 15번입니다. 그림은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4개인 어떤 동물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밑에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답을 찾겠어요. 기억부터 볼게요. A의 염색체 배열 상태는 중기일 때와 같다. 중기라고 한다면 염색체들이 세포 정 가운데 배열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가운데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립니다. 다음 니은 볼게요. B와 C 염색체 수는 각각 4개이다. 그럼 여기서 B부터 볼게요. 지금 이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나요? B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염색체가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습니다. 이 4개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는가요? 한번 볼까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크기가 크죠.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은 아버지, 한 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에는 4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 C를 보도록 할게요. C, 이 2개의 세포 중에 이 하나의 세포를 볼게요.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총 개수는 이번에도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동 염색체를 찾아봅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이것과 이것들이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들이 짝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2에는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와 C 모두 염색체의 개수는 4개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염색 분체 각각을 염색체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염색 분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다음 마지막 디귿. 가하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지금 가하 과정에서는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죠. 따라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됩니다.